고은영 스테이. 이제 뭐 이혼하자면서 내가 이제 한마디 했지. 지금 여기서 이혼하면 우리가 개그맨 커플 이혼 1호다. 1호예요, 1호. 그럼. 2호 하고 싶냐? 개그맨 커플끼리 이혼한 커플이 없거든요. 그러면 1호의 불명예를 지금 누군가 안게 되는데 우리 계통은 한 팀도 없어, 정말. 한 팀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리자. 그러면 누가 1호가 나오면 바로 우리가 2호로. 아, 그 1호 때문에 아, 위기 그럼 극복했구나. 1호는 불명예니까 2호로 가자. 극복했어.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아니, 있어. 김태현 선배도 이범원, 가능성 있는 1호들이 그다음에 있나요? 저희들이 최양락 선배도 계시고, 김학래 선배도 계시고, 많으니까. 양락이 형님 이렇게 쭉 보잖아요. 거기 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근데 이렇게 쭉 가셔. 보면서 아 지금 누군가 하나는 먼저 이렇게 R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줘야 그렇지. 뒤에 있는 애들이 나올 건데 그 누군가 1호가 나오면 본물 터져서 나오고 진짜 여러분 개그맨들끼리 결혼해서 이혼하는 거 아직은 없지만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재고? 1호가 나오면 바로 나옵니다. 눈치 보고 있구나, 근데 야. 사실은 저도 그런 게 있는 게 책임감이 있는 게 이게 개그맨 부부들은 그 이혼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진짜 1호 팀은 그 불명예라는 그게 있어요. 맞아, 있어. 수영일 마담님은 언제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한 것 같아요? 신혼이라고 저는 하고. 신혼 1년도 되기 전에 신혼 때 아니, 초반에 왜 그냥 싸우다가? 아 싸우다가가 아니라 저희 남편이 너무 무뚝뚝하고 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혹시 정씨 아니세요? 아, 김 씨예요. 근데 또 애정 표현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연애 때는? 연애 기간이 때도 안 너무 했어요? 짧았기도 3개월 했고 동안은 그래도 3개월 동안도 그렇게 못 했어요? 해봤어요. 알콩달콩 못 해봐가지고. 연애 때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네, 그래가지고 날 안 사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는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을 이제 제가 처음으로? 네, 했죠. 이렇게 사는 거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별로 사는 게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널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서툴고 너한테 표현하는 거를 잘 못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달라. 그리고 시간을 줬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갔어요. 어머, 그래서 전적이 많아. 네, 제가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호텔에 있다가 네, 3일 동안 나왔는데 저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저도 이제 나도 좀 생각 좀 해볼 시간이 필요해.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결혼 한 3일 1년 동안 만에? 네, 1년도 안 됐을 때. 됐을 때. 3일 정도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내가 정말 더 잘할 테니까 마음을 열고 자기를 좀 더 지켜봐 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해해가지고 잘 지냈죠. 아이고, 남자들은 뭐에 빠지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대요. 안 근데 그걸 분명히 애 혼내듯이 했을 거야. 애 있어. 혼내듯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애 키우는. 아, 그런데- 그 상황도 맨날 듣나 봐요. 애 혼내는 듯 있어요? 혼나요? 우리 자식아, 우리 자식 이 인간아, 아이, 인간아. 누구한테 크리스한테 그래, 와이프가, 아내가 마치 아들인 듯이 자식이라고 하고 인간아. 이 자식아 그래? 우리 셋째 막둥이라고도 하고 위에 딸 둘인데 저는 셋째 막내 아들. 결혼 생활 저는 이제 34년 차인데요. 35년 차인가 그런데 저도 뭐를 제일 못 견디나를 봤더니 저는 진짜 이 공감력 떨어짐. 힘들어요. 예, 무뚝뚝함. 똑같아. 근데 그럼 내 존재는 뭐야? 여기 나 아파. 그러면 정말 어디가? 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약을 안 갖고 오더라도. 근데 아파. 그러면 야, 저 사람 큰일이야 하고 뉴스에 나온 사람이 보고 있어요. 이런 저는 거.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이래요. 난 네가 왜 눈물이 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때문에 우는데.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니까. 되게 드라이하게. 남자들한테는 그 감각이 없다니까. 왜? 내가 지금 울었어요. 감정이. 이게 울 일인가라고 자기 반성을 안 하고 왜 남편이 이해 못 한다고만 얘기를 하냐고. 아니, 울리니까 울었겠지. 아니요.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일이 정말 내가 울 일이었나? 네. 그걸 내가 생각해보고 아니 눈물이 잠깐만. 아니, 편하고 나오는 거야? 눈물이 자 이거는 울 일이야. 이거 아니잖아. 감정이 전환돼서 눈물이 나오는 거잖아. 아니야. 오케이, 먼저 얘기해. 오케이, 먼저 얘기해. 오케이. 진짜 눈물은 감정이 동반돼서 어떤 나한테 일어난 현상을
그 방귀 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물도 그런 거야. 그러면 왜 울었는지 그걸 생각하기 전에 어쨌든 내 와이프, 내 사랑하는 여자가 울고 있으면 요 상황, 지금 그치. 현실은 토킹 어바웃 좀 하고 그 뒤에 이게 울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래서 물어본 거야. 맞아. 왜 울어? 아니야.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왜 얘기해요?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보는데 눈물을 계속 뚝뚝 흘리면서 보는 거예요. 나 옆에서 이렇게 과일 먹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뭐 왜 울어? 저기 저 주인공이 뭐 어떻게 됐어? 막 우는 거야. 네가 제일 걱정해?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야. 배우야. 네가 저거 걱정해? 뭐라고요? 이럴 때 우는 것도 한 자기 방법이- 때문에 울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를 몰라.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그러니까. 하고 뭐야? 다 잘못된 거야. 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잘 들어. 이게 참 진짜 정답을? 이게 참 답답해. 이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데이트할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채영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어. 나 때문에 울어. 그러면 왜 울어? 아니 왜 내가 잘못했어? 왜 내가 고쳐야 될 거 있어? 얘기해. 내가 고칠게. 울지 마. 자기가 우니까 내 가슴이 아파. 내가 맞아, 아파. 맞아. 미안해. 내가 고칠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은 그 사랑이 없어진 거야. 사랑이 아니에요. 돌던지 사랑이 아니 그래도 똑같은데 여기 볼풀이라도 갖다 놓고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달라졌어요. 절대 울지 않아요. 다 바락바락 이렇게 막 소리가 안돼. 바라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절대 아니 울지 근데 않아요. 차라리 남자 입장에서 우는 게 낫지 바락바락하면서 거기에 왜 공감 못해 이러면서 이혼해가 계속 나오는 거 이게 수홍 씨 여자 눈물에 여러분 한번 속아봐봐. 그 눈물 진짜 보기 싫어. 무기가 안타까울 것 아니라 같은데. 진짜 진짜, 마음 아파서 울었는데 속상해서. 그걸 인정 안 해주니까 상처받아서 변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 변하기 전에 그걸 막을 수 있는데 왜 그거를 그 변한 것조차도 다 남자 책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변한 거예요. 진짜로.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네, 절대 안 그랬어요. 더 눈물 나고 했는데. 네.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오래 살다 보면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순한 양이었는데 나중에는 뭐 호랑이로 악처가 변하고. 됐다는데 남자들에 의해서 여자들이 그렇게 독하게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혼을 처음부터 최영인 마님처럼 우리 이혼해 이렇게 자주 하는 분들은 그게 이렇게 안 세 보여. 안 세 보여. 저기 예. 제가 이렇게 2번을 이혼했다 그래서 막 이혼을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한 번도 내 입으로 이혼이라는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그럼 다 상대방에서? 그건 이혼이라는 말을 배우지 않을 때 내뱉는 거는 배신이야, 그건.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능멸하는 거야. 공갈 협박이고 이건 사용할 수 없. 이 말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이혼할 때. 이혼을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때나 그거 꺼내는 말이야. 그다음에 판결문 받아갖고 구청에 가서 등록할 때 그때 이후에는 이혼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상대방에서 늘 하는 거 저는 들었다고 살 때 예. 내 처가 예.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자기랑 그만 살고 싶으니까 난 이혼하겠어. 이혼해줘. 그래서 내가 기다렸어요. 나는 그 말을 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혼해달라는 말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숨도 안 쉬고 지금은 자기가 불리할 때다. 자기가 유리할 때 이혼을 해라. 어머. 아니,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고도 끝까지가 아니고 한 2년은 더 버텼지, 이제. 어머나. 남편을 공갈을 협박을 하거나 뭐 올가매야 되겠다. 다른 단어도 사용할 게 많어. 보통 저는 어떻게 살았냐. 내가 19층에 살아. 네. 그 자기 뭐 하려는 거를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내가 못 들어주잖아. 우리는 안 맞는 거면 19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아파트 베란다에 가서 이러지. 야, 그냥 이혼하잔 말이 나는데. 너무 무섭다. 그거를 사실 말리고 싶지 않았어. 그냥 뛰어내려. 근데 왜냐면 나도 성질 있잖아. 이혼하시길 잘하셨어. 그런 거? 그것도 그건 둘째야.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 장기. 이게. 그러니까 저 전화를 해서 자기 친구한테 나는 지금 너무 이 사람이 원망스럽고 날 괴롭히고 이래서 난 세상 못 산다. 난 죽고 싶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친구가 나한테 전화해 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냐면 수면제 그 알 까는 따각따각 하는 소리가 전화 소리에 들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들려주겠지. 그래서 이제 집에 뛰어가서 사건을 수습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벌써 거기 119가 와 있고 막 뭐 113이 와 있고 막 거기까지는 그래. 이제 몇 년 있다가 이혼 소송을 할 때 보면 그게 원고에 나와, 원고에. 내용으로. 그렇지. 너무 괴롭고 너무 괴롭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수면제를 먹고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다. 그런 이 부부간에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평생 재밌게 살자 이게 아니라 그런 포석이 된단 말이야 그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극단적으로 신기한 사례가 아닐까. 이혼할 때 저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렇게 막 정말 끝까지 헤어질 때 좋은 케이스가 까지 안 어딨어. 가더라도 하다못해 이제 만약에 계속 이혼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근데 그걸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신과에서 이제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 상담 기록지도 나중에 만약에 이혼할 때는 귀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줬고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 귀책 사유가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은 정신과에 한 번씩 갔다 오시는 것도 유리하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정신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뭔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고 지금 이 경우에는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119 호출 내역 또는 뭐 이럴 때 경찰서에 전화했다. 그럼 경찰서 신고 내역 이런 것들이 다 그때 그 당시에 뭔가 이 부부가 혼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근데 최영인 마담처럼 어디다 신고하고 가출한 게 아니라 그냥 3일 동안 호텔에 가 있었으면 호텔에 그것도 이혼하게 되면요 카드 거래 내역하고 통장 모든 입출금 내역 그리고 뭐 펀드 이런 여러 가지 보험 이런 내역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부부가 싸웠다 하더라도 만약에 얘기도 없이 호텔을 가서 지내고 있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기하고 방치한 거죠. 그래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 뭐 게다가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같이 그때 뭔가 그래 호텔이니까. 위자료가 점점 국부장님마다 뭐 혼자 간 건데 그게 방치예요? 자기 발로 간 건데? 그거는 그렇지 않죠. 왜냐면 부부가 합의하에 이제 각자 지내기로 한 거잖아요. 그 시간만은 좀 이렇게 감정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아니 저기 아무 일도 없어도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럼 이혼 사유라는 거는 잘 살고 있는데요? 비가 와도 되고 눈이 와도 되고 뭐 심지어는 바람이 불어도 왜 바람이 불면 나는 우울증이 있어서 좀 심각해지고 이렇게 방황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바람이 부는데도 그걸 알면서 나를 돌보지도 않고 나한테 신경을 안 쓴다. 얼마든지 되니까. 제가 그 이혼 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혼 당할 뻔했어요. 왜요? 아니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집이 이제 높은 데 있으니까 그 양재천변에 단풍이 싹 들거든요. 은행잎이 노래지고 뭐 단풍이 빨갛게 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밥 먹다 그러는 거야. 나는 저런 걸 보면 눈에서 눈물이 나 그랬어. 그래서 그래 그럼 내 정신과 예약해 줄 테니까 병원에 가봐 그래. 역시 의사 선생님이시네. 정말 왜 우는지 모르겠어. 로봇 함익병 원장님 오랜만에 다시 그랬더니 딱 나오셨네요. 나오는 얘기가 도저히 못 살겠어. 아니 근데 모르긴 몰라도 진짜 함익병 선생님 사모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최고예요. 근데 그때 왜 그러신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분이야. 이게 슬프다고 단풍 계절적으로 가을이니까 이제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그럼 거기서- 우울증이니까 이제 정신과 아니지. 가봐야지. 그러면 그냥 진짜 커피 한 잔만 먹어도 끝나는 건데. 그게 커피 한잔 먹고 끝나는 일이면 뭐하러 눈물이 나요? 오른쪽이 되게 팔이 시려워. 이게 차가 어떻게 하나 있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들으니까 어떻게 같은 얘기를 저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게 말할 수 있나 하는데 사모님은 익숙해질 수 있어요. 아니지 사모님 살면서. 못 살겠다 그랬다잖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죠. 아, 이 남편은 이런 사람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져 최영인 가요. 마담님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눈물을 함익병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정신과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요. 벽이야 벽. 정말, 어떻게 벽. 이게 지금 이해가 가세요? 난 솔직히 남자는 한결 같은데 여자들이 변하는 거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자가 최영인 변호사님이 예전엔 안 그랬다가 공감 능력 없는 남편 때문에 독해지고 강해지고 이혼하자는 얘기를 계속하는 건 남자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는 변해야 똑같은데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애 때 같아. 여보 그럴 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해 줘야 돼. 그렇지. 여보, 내가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했을 병원 가라는 얘기는 나한테 나 환자로 만드는 거지. 난 너무 가슴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못 살겠어.
이렇게는 못 살아가 나와야 되냐고. 이혼하다는 말이 그렇게 나와야 되냐고. 그 앞에 많이 쌓인 게 있었겠지. 그렇지. 이런 게 쌓인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터졌다고 이해를 해서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했어. 그래 그러자 그 얘기를 했으면 나도 안 해보니.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얘기를 해야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잠깐 시간이 있으니 어찌됐든 이 얘기해보라 그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일이 그럴 거냐고 이제 막 그동안에 쌓아놨던 100가지가 쫙 나오니까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일단 출근하고 일단 퇴근해서 다시 얘기해. 그래 남자들은 그렇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듣기 싫은 장소. 아니 지금 출근이 중요하니. 지금 출근이 중요하니. 아 그럼 출근이 중요하지. 이 일은 또 두고 얘기해도 될 일이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요 순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또 얘기하고 저녁 때 와서 얘기했더니 이론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남자랑 여자 기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그때 안 풀면 뭐 답답하잖아요. 뭐 화병도 걸릴 수 있고 여자는 우리 아내도 그렇고 쌓아놔요. 예 쌓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맞아. 평화롭게 살다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욱하는 거. 그리고 그 대화 장소 안 가리고 그냥 욱하는 거. 우리 아내 뭐 장소를 가리지만 그럴 때 가장 무섭고 황당해요. 남자로서. 아니 그래서 보세요. 여자는 그게 쌓이고 쌓인 게 아니고 나도 애쓰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많이 힘들 때 한 번 낙엽 얘기를 했는데 걷다 대고 정신병원 얘기를 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정신병원 그런 가지는 얘기는 내 주치의로부터 듣고 싶지 맞아. 남편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맞대잖아. 호수진 마담님도 맞대잖아. 사실 이제 저희가 뭐 화혼 이혼도 얘기를 참 많이 했었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혼할까 봐 무서운 거 그거만 있었는데 이제는 요 정도 나이 돼 보면 부모님도 있지 우리 결혼도 있지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결혼하면 그 자식들 결혼 문제도 사실은 이혼할까 봐 또 아이고 이래저래 마음이 쓰인단 말이죠. 자 가족들의 이제 결혼 이야기, 이혼 이야기를 우리 엄영수 씨 듣겠습니다. 자, 나는 이혼한 아들 대신 며느리와 손주들을 끝까지 책임질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삶이라는 게 있으면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열심히 살잖아. 결혼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가족 범죄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가장 가깝고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움하고 그런 비극이 벌어져. 그러면 이혼을 야단치고 이혼을 비난하기 전에 그 원인 제공을 한 결혼을 야단쳐야 돼. 잘못 만나서 잘못 인연을 맺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있습니다. 무효라요. 확인을 또 받으시네. 그 우리 아들이 이제 날 찾아와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혼이라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결혼으로 야기되는 불행과 어떤 비극과 사건과 사고와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인류가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야? 가족 간에 일어나는 그 불화와 그 범죄를.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야단을 치잖아. 꼬얀 놈, 아버지 입장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고 네가 내 앞에서 그따구 소리를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헤어질 거면 지금 하지 마라. 내 입장이 그렇다. 그런데 막상 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단 칠 수 있는 내가 무슨 명분이 없어. 2번씩 한 사람이 한 번 한 사람한테 지금 한 번도 안 한 애를 무슨 말을 해 내가. 2번 한 아빠가. 근데 다만 그 얘기는 했어요. 네가 이혼을 하더라도 좀 시기를 봐서 해야지. 내가 지금 3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고 내가 지금 나이가 나도 이제 70이 넘어가면 어떻게 3번째 결혼을 하니 양심 있지.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한계에 와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와서 네가 이혼을 한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와갖고 아유 이 집은 아버지가 결혼했다 이혼했다 재혼했다 또 이혼했다 또 아들까지 이혼했다. 아유
이 집에 와서 살다가는 혼 빠지겠네. 그리고 누가 보겠어. 그러니까 네가 조금 이걸 늦췄다가 아버지가 세 번째 결혼을 한 다음에 빼지는 마. 그래서 그 지금의 시기가 아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처럼 하더니 서류를 보여줘. 근데 보니까 며느리가 낸 이혼 소송 그 서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응?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온다고 타박을 하고 애들 있는 데서 특히 야단을 치고 특히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바람을 피는 걸로 의심을 해갖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서류에 나는 이제 흥분을 한 거야. 그 서류에 많이 보던 서류잖아. 낯익은 소리. 낯익어.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할 때만 해도 내가 그냥 이거 받아들이고 뭐 어떻게 이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서류가 와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며느리가 낸 소장을 보니까 이제 나도 열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변호사 비용하며 이혼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이혼을 했어. 했어요. 그리고 사태가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며느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자식이 엄마는 다 거짓말이야. 며느리 말이 맞아. 아빠도 인정. 바람 피고. 잘못. 어쨌든 하여간 며느리 말이 맞아, 자관. 종합해서 며느리 말이 맞아. 그래서 얘는 그 후에 이제 나한테 나타나지 않고 어디로 사라졌어. 지금까지 안 나타나. 아들이? 네. 아들이 며느리가. 아들이. 아들이. 그래서 나는 며느리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내가 걔네들이 제대로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도록 그 돌봐주는 건 내 또 책무기도 해요. 왜? 없으면 모르지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취를 감추는 놈은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타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도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들 이걸 보고 어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는 며느리도 응원을 하고 우리 자식도 응원해요. 꿋꿋하게 열심히. 아니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라. 끝까지 잘 살아. 그래. 아까 무슨 가족이라는 범죄, 질병 다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재혼을 꿈꾸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꿈만 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그 구체화되어 있는 정도인가요? 궁금해요. 아니 진짜예요. 결혼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인간의 로망입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또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가 구체화된 건 아니고 그냥 꿈인 건가요? 예? 약간은 누군가 있는 거죠? 조금은 진행된 게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청문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요? 잘 모르지. 전혀 모르는데 한 번도 못 본 분이 영민인데 미국 시민권자가 안 돼. 쭉 엄영수 씨 코미디를 자기가 좋아하고 안 돼, 했는데 안 돼. 엄영수 씨라면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LA를 한번 방문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나를 만나러 오겠다. 그래서 내가 마침 뉴욕에 무슨 공연 때문에 갔다가 LA를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인연이 되려면 전혀 뜻밖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 화면상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알다분이신데요? 요 한국에도 와서 한 2달 있다 가셨고 그렇게 이제 사귀시는 거구나. 사귀는 사람은 세계 곳곳에 있어. 무리한 말씀을 하세요. 정말 진짜 답답하다.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